꿈을 향해 달리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가끔은 균형에 대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듯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죠.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말고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며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니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좀 떨어줘야 합니다.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니 따로 시간 내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해줘야 하죠. 그러다 보면 바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안타까워하며 짧고 소중한 삶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걸 잘 해내야 하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닌 균형 잡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랜디 저커버그의 픽3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것, 가진 것, 원하는 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그 돌덩이를 몇 개 내려놓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날마다 몇 가지만 골라 집중해도 된다면 말이죠. 균형을 잘 잡는 대신 시소를 잘 타면 어떨까요? 한 번에 몇 가지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랜디 저커버그의 고등학교 때는 모든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생의 정점을 하버드 입학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하버드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과목에서 낙제했고 SAT 점수도 그저 그랬죠. 학생회장도 아니었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한 회사 인턴 경험도 연출도 내세울 업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무대였죠. 어린 시절 그녀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노래를 하거나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1년에 공연을 몇 개씩 소화했고 여름방학에는 전문가 수준의 오페라 극단과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죠.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드레스 리허설에서는 개인 연구 과제로 학기 말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미적분학 대신 음악 이론을 수강했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는 음악에 집중하려고 과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브로드웨이 무대였죠. 무대에 설 수 없다면 브로드웨이를 직접 경영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긴 했지만 그녀가 결국 하버드를 모교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준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꽃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하버드라니. 하지만 그래도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어머니는 캠퍼스를 둘러보러 함께 가주셨고 그녀는 당연히 하버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웅장한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부터 역사와 전통까지 너무나 간절히 그녀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죠. 그때 만난 입학 담당 선생님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랜디, 하버드는 두 부류의 학생을 원한단다. 첫째, 균형이 잘 잡힌 학생. 둘째, 시소를 잘 타는 학생. 균형 잡힌 학생들은 수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시소를 잘 타는 학생들은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거든.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나잖아. 내가 시소를 얼마나 잘 타는데. 그로부터 9달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녀는 하버드 문장이 양각으로 두껍게 새겨진 2003년 입학허가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소를 잘 타는 사람들의 세상에 그녀도 마침내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죠. 그녀는 그때 좌우명을
삶이라는 시설을 잘 타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엇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균형을 잡지 말고 시소처럼 한쪽에 집중하자. 날마다 다 해내려고 하지 말고 삶의 커다란 덩어리들, 일, 수면, 가족, 건강, 친구 중 3가지만 골라 매일 집중하는 거야. 오늘은 그 3가지를 잘 해내고 내일은 또 다른 3가지를 잘 해내는 거지. 그럼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쉬는 시간도 보장되고 건강도 챙기고 성공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합격을 장담하지 못했던 그 하버드 입학 3당실에서 그렇게 픽3가 탄생했습니다. 픽3는 당신의 인생을 구성하는 5 요소들 중 3가지를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5 요소란 첫째, 일입니다. 시간을 투자한 대가로 가치를 얻는 모든 활동이죠. 가치는 돈, 열정, 의미, 공헌, 장기적 목표를 위한 디딤돌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고 전통적인 직업은 물론이고 열정을 바치는 프로젝트, 학교 수업 및 활동, 인턴십, 자선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 수면입니다. 하루의 30%를 차지하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족입니다. 태어난 가족, 선택한 가족 모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가족일 필요도 없죠. 교회가 가족일 수도 있으며 현대적인 가족, 전통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도 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입니다. 덤벨과 땀이 떠오르시겠지만 여기서 건강은 더 폭넓은 자기관리를 뜻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감정적 안녕, 마음 챙김,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등입니다. 5번째, 친구입니다. 즐거워서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 이외에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취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과 가족 이외에 즐거움을 주는 모든 사람이나 활동을 뜻합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 중에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5가지를 전부 고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하고 싶다면 3가지만, 딱 3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남은 2가지에 대해 죄책감이나 안타까움으로 단 1분도 낭비하지 마세요. 남은 2가지는 내일 고르면 됩니다. 아니면 모레, 아니면 그 다음날. 언젠가는 고르면 됩니다. 매일 새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제와 같은 3가지를 고를 수도 있고 변화를 줘 다른 3가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주중 3가지와 주말 3가지, 여름 3가지와 겨울 3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바뀔 수도 있죠. 어떻게 선택하든 그 3가지 선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집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5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하고 운동을 하고 일하러 가면서 엄마에게 전화하면 되잖아요. 건강, 친구, 가족을 해결했으니 이제 2개만 더 하면 돼요. 5가지를 전부 해낼 수 있는 날도 분명 하루 이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5가지를 다 잘하려는 것은 극도의 피로와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족, 친구, 일, 수면, 건강을 날마다 챙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단 하루도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균형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불균형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선택이라는 시소타기가 삶에 뿌리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날 선택한 3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면 일주일 내내 대충 붙잡고 있을 때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고 그
그래야 더 발전합니다. 매일 다른 세 가지를 골라 전념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마법처럼 균형이 맞춰집니다. 픽3 실천을 위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세 가지만 고른다. 더 고르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달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 수면, 가족, 건강, 친구 중 세 가지만 골라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또 다른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라놓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픽3의 묘미는 새로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은 필요 없다. 늘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두 가지에는 1초도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네 번째, 선택한 세 가지는 탁월하게. 당신이 선택한 세 가지에 온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픽3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를 선택하고 최대한 멋지게 해내세요. 다섯 번째, 당신의 선택을 기록하라. 매일의 선택을 기록해 책임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휴대전화, 메모지 등 무엇을 사용하든 매일의 기록을 통해 삶의 큰 그림을 보며 시소를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할지 파악하십시오. 오직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날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선택하게 되어버린 날도 있습니다.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지리, 문화와 종교, 건강, 교육, 가족의 압박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가 자기만큼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손쉽게 열정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되는 가족이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쓸 수 있는 자원도 넉넉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반대로 꿈을 향해 달리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가끔은 균형에 대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듯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양한 모습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픽3는 매일 다르겠지만 시소를 타는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접 선택했든 환경 때문이든 픽3는 선택한 것에 집중하면서 삶이 불쑥 내던지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소를 타는 삶에도 당연히 희생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희생이죠. 날마다 해낼 수 있다는 바로 그 욕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안녕 덤벨, 오늘 말고 내일 봐. 그 여행은 가족도 없이 혼자 갈 거야. 오늘은 4시간 수면으로 버텨야겠네. 오늘은 내일의 답장 안 해도 되는 날 이라고 기꺼이 말해야 합니다. 1. 수면, 가족, 건강, 친구를 전부 선택하고 또 전부 잘 해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니까요.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균형을 잡지 않고 신나게 시설을 타겠다고 마음먹으면 더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기까지 랜디 저커버그의 픽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짜임새 있는 삶을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알아본 기분이 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것임은 분명하니 잘만 사용한다면 삶이 더욱 신나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평안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